네, 요약을 하면 자,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관세와 과세인데 자, 관세는 협상 종료가 됐습니다만 사실 크게 악재로 반영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크게 호재로 반영할 것도 제한적이고 업종별로 보더라도 사실 관세를 맞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 추정치에 반영이 돼서 덧빠질 놈이 제한적이고 네. 이미 모멘텀으로 호재인 기업도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것으로 연말까지 추가 급등한다는 것도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금요일의 급락은 아무리 보더라도 글로벌 증시에서 보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과세 논란이 트리거인데 자, 실제 그리스와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 똑같이 증시 재평가 사이클이라서 우리나라보다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지속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보다 덜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책의 지속성을 한 번 더 확인해 준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상승세는 그래도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과세 논란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 법인세, 거래세는 전 의미가 낮다라고 보고 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사실 개별 업종에 대한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대주주 양도세인데 대주주 양도세가 50억이어서 좋고 10억이어서 나쁜 이유는 다른 이종의 자산을 팔아서 올 만큼의 세금 메리트가 발생하는 그 허들이 50억은 맞고 10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아까 부동산 임대사업자 제도에 이제 공제를 받는 본격적인 시일이 내년부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 향의 면의무분을 노린다라고 했을 때는 내년도에 임대사업자들이 내가 이걸 지금 팔아갖고 주식을 살지 아니면 2년 정도 더 가져가서 세금 혜택을 받을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열어두는 것이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10억이 됐습니다만 향후에 제가 높은 시나리오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양도세 대주주 기준의 완화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 타임라인 되게 중요하죠. 무조건 제가 맞지는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7월 31일 날 세제 개편이 발표가 됐고 8월 초중안에 입법 예고가 될 것이고 8월 중말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12월에 정부 공표가 되는 사이클에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조정안은 언제 나와야 하는 것인가? 적어도 국무회의 의결을 하기 전에 나와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2주 내로 조정안을 기대를 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배당에 대해서도 제가 중요도가 제일 높은 것은 대주주 양도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배당은 장기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이 중산층, 일반적인 국민의 소비 성향을 올리려면 재정을 투입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민간에서 일부 부작용이 있는 부동산 임대 수익. 자, 그런데 그에 반해 주식의 배당 수익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없는 사실상의 만병통치약일 수 있겠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2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자, 차트 보시면서 장표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 관점에서는 지금 20년 평균으로 보면 과열권 구간에 있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시켜야 되는 자리가 맞고 근데 과거를 돌이켜 보면 이 과열권이 시키고 나면 항상 장기 상승하는 패턴이 나왔었던 적이 있다. 이번에 만약에 장기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금요일 날 지난 발표된 이제 과세안에 대한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대만의 2016년도, 대만 증시에서도 딱 2016년도, 2018년도만 있었던 이 사이클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럼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고 모두 P 멀티플이 확장이 됐다. 자, 그러면 그 배경이 무엇이냐? 배당 소득 분리과세의 시작점이 2016년, 실제가 2018년이기 때문에 요 사이클대로 우리가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양도세가 기존의 10억을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반복적으로 나왔었던 계절성, 이거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뭐냐면 8월과 9월, 10월 들어서 수익률이 점점 더 우하향하는데 이 우하향하는 수익률의 배경은 모두 직전 11월부터 7월까지 올랐었던 주도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 그로 인해서 3개월 정도는 주식이 같이 쉬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 증시는 늘상 반복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금투세가 폐지가 되면서 예탁금도 많이 늘고 이런 통상적인 계절성이 저는 없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10억 원이라고 한다면은 다시 계절성으로 가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키워드 종목은 저는 바이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억 원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는 바이오가 부진, 완화가 될 경우에는 바이오가 제일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수출 성장률 이제까지 약점으로 사실 많이들 좀 이뤘었는데 저는 이 전체 썸값으로 보더라도 7월 이후 지금 이제 7월 데이터가 나온 8월이니까요. 과거 보면 작년에는 업턴 사이클이었다. 자, 그래서 9, 10, 11월 저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수출 여건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지금 7월 데이터에서 수출이 좋은 것은 반도체 산업재입니다. 즉 이게 미국의 경기와는 조금 더 차별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경기와 우리나라의 주가가 뭐 그대로 갈 가능성도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이 삼성그룹주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인데 삼성전자를 언제 우리가 좀 보유할 것인가 보면은 코스피의 PBR가 붙을 때였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2012년도, 16년도 그리고 지금이 코스피와 삼성전자의 PBR이 붙었을 때가 이제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실제 마침 지금 증시 사이클이 하반기에는 안 좋았던 종목들이 부활하는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활하는 사이클의 신호탄이 이미 삼성전자에서 2026년도 실적으로도 확인이 되고 소부장의 주가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갤럭시인데 이 갤럭시의 검색량이 갤럭시 7이 이제까지 과거 3년치 제품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갤럭시가 중요한 점은 자사의 부품을 40% 가까이 쓰고 있기 때문이고 나아가서는 애플과 같은 다른 업체가 실제 따라서 폴드를 만드는 상황이 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내의 부품을 또 공급할 수 있는 찬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이클에서는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생명물산 그리고 삼바까지 돌아가면서 순환매로 올라갈 가능성도 하반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